트럼프 스톰 덮친다. 진짜 무서운 게 온다. 말 자체만 들어도 섬뜩섬뜩하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트럼프 스톰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 스톰은요, 간단합니다. 예, 감세를 한다는 거고요,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뒷배경을 보면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리슨은 22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뭐 이대로 간다면 315명까지도 확보한다고 해요. 그러면 270명만 넘어서면 과반이 넘어서는 거잖아요. 277명이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요, 결국 관세와 감세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게는요, 엄청난 폭풍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퍼펙트 스톰 대신에 트럼프 스톰을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봐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해왔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을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와 관세 양대 축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감세는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세금 많이 안 매긴다는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IRA법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인센티브 폐지 또는 축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달러를 실현을 해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겠다. 여기는 감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15%, 지금 21%의 법인세를 15%까지 내린다는 거잖아요. 제조기업에 대해서. 이게 감세의 핵심입니다.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어떤 지금의 21%를 6%포인트나 낮춰준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기업만 15%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세 자체를 내린다고 하고요, 부자들에게도 감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과 근무나 팁에 대해서도 소득세 폐지한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라 이거죠. 감세해 줄 테니까 많이 벌어라. 또 하나의 축은 관세입니다. 이 관세가 문제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20% 보편관세 물리겠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관세에다가 10에서 20%를 매겨서 그 돈으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게, 재정을 메꾸겠다. 심지어 중국산 제품에게는 60% 이상 관세를 매겨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걸 가지고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메꾸겠다 이겁니다. 메꾸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다가 물가와 관련돼서는요, 뭐 신재생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석 연료 규제를 풀어서 연료비 인하하겠다.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하겠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화석 연료를 쓰자 이거에 쓰자. 지금 기후, 이상기후도 진짜 문제지만 미국 경제가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느 나라 경제나 다름없이 말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은요, 아마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저는 그 자체도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스톰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자국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자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진주해 있으니까 이 군대에 대한 부담을 더해라 이거예요. 100억 달러는 해라. 코리아는 머니머신이다. 머니머신이니 100억 달러 정도는 우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10억 달러 좀 넘게 내고 있는데 이거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니까 10배를 늘려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국우선주의니까. 자기가 먼저 우선 한국의 방위를 자기네들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죠. 이게 한국의 이익만 존재하는 건가요? 미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나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자국우선주의니까 미국 군대가 파견돼 있어. 돈 더 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보호무역주의. 자국 무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에서 20%를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물론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매긴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과 우리의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미국 제조업하고 경쟁에서는 밀릴 수도 있죠. 미국 자국 내에 생산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국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문제인데 자국 기업까지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진짜 충격적인 일은요. 우리에게는 수출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 대한민국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에게 보편 관세 20%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미 수출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304억 달러가 줄어든다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부품 수출도 중국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부품을 가지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448억 달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 448억 달러.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수출액의 7%가 줄어드는 겁니다. 7%가. 여기에다가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GDP도 줄어듭니다. GDP도 지금 이대로면 0.4%포인트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해만 이런 거지 앞으로 계속 가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스톰에 우리 경제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 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 경험한 게 있거든요. 201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2019년 내내 1년 내내 말입니다. 1월에 마이너스 6.2%가 10월에 마이너스 14.6%까지 떨어질 정도로 죄악이 있고요. 12월에 마이너스 5.3%가 되는 거. 1년 내내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때가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할 때예요.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최악의 상태를 맞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했던 때가 이때거든요. 우리 수출이 진짜 최악으로 어떤 상황을 맞았거든요. 예, 그 해는요, 2019년에는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가 한 번도 안 됐어요. 마이너스밖에 안 됐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6.2%가 4월에는 마이너스 2.1%로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6월에 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13.8% 그리고 8월에는 마이너스 14.0% 그리고 10월에는 최악인 14.6% 그리고 11월에는 14.5%까지 이게 2020년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박살납니다. 우리 경제가 이때가 진짜 최악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예, 2018년 19년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을 18년에 16.4% 올렸고요. 19년에 10.9%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때만 와도 국밥집을 운영을 할 때인데 최악이었죠. 진짜 경제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때 공포감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괜찮을까? 최저임금을 저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경제 안 망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출이 박살이 나고 미중 무역 충돌이 이뤄지면서 한일 간의 경제전쟁까지 벌어져서 진짜 난리도 아니었던 데가 이때인데 이게 앞으로 또 재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불안하죠. 아마 미국은요 어떤 식이든 이거 제어하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대미 무역 수지를 보면 트럼프 말기 2019년을 보세요. 114억 달러입니다. 114억 달러가 올해는 얼마가 됐습니까? 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500억 달러 플러스가 될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결국 어떤 식이든 대안의 압박을 할 건데 그 압박이 결국은 수출의 최악의 상태로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강한 상황이 만약에 닥쳐진다. 그렇게 되면요 GDP까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GDP가 마이너스 0.4%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가 3분기에 0.1% 성장하고 말았죠. 나쁩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 4분기는요. 내년은요. 후년은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장에는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 내년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말입니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는 진짜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게 퍼펙트 스톰과 같은 트럼프 스톰이 터진다 이 말이 결국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요. 내 재산을 못 지킵니다.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올해도 2.4%, 정부는 2.6%라고 하지만 2.6%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년은 2.1%인데 2.1% 목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이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장의 현실도 중요하지만요. 미래의 현실도 우리가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진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올해도 2.4% 아마 성장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11월 이렇긴 하지만 2.4%도 한국은행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2025년에 2.1%도 어렵다 하고요. 결국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스톤이 덮친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많이 써야 되고요.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요. 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출 전체에게 7%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다. 때문에 우리는요, 단순하게 시장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성장의 어떤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요. 현재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구세주가 있을까? 그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시장은요 계속 변합니다. 물론 그 변하는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